앞서 클래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클래스는 설계도라 했죠. 그런데 설계도 외에도 클래스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플러스 함수, 즉 데이터와 함수의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용자 정의 타입. 클래스가 설계도이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데이터와 함수의 결합 또는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이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설계도에 대한 건 앞서서 배웠고요. 이번엔 두 번째로 설계도는 데이터와 함수의 결합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의 저장 공간의 발전 과정을 보면요. 먼저 변수가 있었죠. 변수는 뭐예요?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근데 이게 발전해서 어떻게 돼요? 배열이라는 게 나왔죠. 배열은 뭐예요? 같은 종류라는 게 중요하죠. 같은 종류의 값을 같은 종류의 여러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배열이라고 했죠. 네. 근데 배열은 어떤 한계가 있어요? 같은 종류밖에 저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발전해서 구조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구조체는 뭐냐면요. 여러 값을 하나로 묶었는데 배열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배열은 같은 타입이고 같은 타입만 되고요. 구조체는 다른 타입도 오케이. 다른 타입도 오케이입니다. 다른 타입도 같이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얘는 int 타입이고 얘는 실수형 플로트 타입, 얘는 캐릭터. 이렇게 서로 다른 타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바로 구조체예요. 왜 묶을까요?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예,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로 묶는 거죠. 서로 관계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다루면 편리한 경우가 많죠. 이 구조체에서 더 발전한 것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구조체까지만 해도 서로 관계 있는 변수들끼리만 같이 묶었는데요. 클래스에서는 이 변수들, 데이터죠. 데이터를 함수와 같이 함께 묶은 것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왜 함께 묶었을까요?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 변수들끼리만 묶을 게 아니라 함수들도 서로 관련이 있다면 같이 묶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함수가 뭐예요? 함수나 메서드나 같은 말인데요. 명령문 묶어놓은 거잖아요. 명령문. 어떤 하나의 작업을 하는 명령문들을 하나로 묶은 게 함수거든요. 근데 함수가 어때요? 어떤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 계산. 작업이나 계산을 하는데요. 작업할 때 뭘 가지고 작업을 하겠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지 않겠어요? 데이터라는 게 이제 숫자나 문자 이런 거 가지고 작업하지 않겠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와 관련 있는 함수는 같이 묶어 놓는 것이 편리하다 해서 서로 합쳐 놓은 것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클래스를 설계도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는 데이터와 함수를 서로 묶어 놓은 것이 클래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묶었다고요? 서로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세 가지 클래스의 정의가 있었죠. 뭐였어요? 클래스는 첫 번째, 설계도, 그리고 방금 전에 배운 데이터와 함수의 결합, 마지막으로 클래스는 사용자 정의 타입입니다.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의한 타입이란 뜻입니다. 자바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타입을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타입이 바로 클래스인 거죠. 제가 시간을 다루고 싶어서 타입을 찾아봤는데 이 시간을 다루기 위한 타입이 없어요. 자바에는. 그렇죠? 기본형 8개밖에 없죠. 8개. 사실은 자바에서 제공하는 이제 시간을 다루기 위한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시간을 저장을 위한 타입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걸로 가정을 해 볼게요. 이게 시간, 분, 초. 이 세 가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티저 타입의 변수 3개를 제가 선언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시간을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3개의 시간을 다루기 위해서 변수 이렇게 9개를 선언했어요. 처음보다 훨씬 복잡해졌죠. 더 많은 시간을 다루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때 이렇게 배열을 이용해야 되겠죠. 배열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원래는 10분초가 이게 하나의 시간이잖아요. 시간인데 배열은 어때요? 이거는 시간끼리만 묶은 거잖아요. 이거는 10분초가 하나로 묶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시간은 시간끼리, 분은 분끼리, 초는 초끼리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울게요. 제가 이 3개의 변수를 묶어서 time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이게 바로 사용자 정의 타입인 거죠. 이 time이. 이렇게 3개의 변수를 하나로 묶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3개의 변수를 선언한 대신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의 객체를 생성하는 걸로 대신할 수가 있어요. 이 time이라는 것은 이 3개의 변수를 하나로 묶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 왼쪽 코드하고 오른쪽 코드는 서로 같은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코드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3개의 시간을 다루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타임 객체를 하나, 두 개, 이제 3개 만들면 이 왼쪽 코드하고 오른쪽 코드는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있는 이 배열은 어떻게 해요? 객체의 배열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게 보시면 묶지 않았을 때보다 이 3개의 변수를 묶어서 다루니까 어떻게 했어요? 코드가 간결해지고 이 10분초가 하나로 묶이기 때문에 이 배열처럼 10분초가 따로 묶이는 일이 없어지겠죠. 이번엔 그림을 통해서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3개의 변수를 선언하면 어떻게 돼요? 3개의 저장 공간이 생기겠죠.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타임 객체를 생성하면 어떻게 돼요? 참조 변수 t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의된 것처럼 타임 객체를 생성을 하면 변수 3개가 생기겠죠. 저장 공간이 하나, 둘, 셋. 이 양쪽 그림을 비교해 보면요. 참조 변수의 차이는 있지만 저장 공간이 3개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왼쪽 코드보다는 오른쪽 코드가 더 객체지향적인 코드고요.
오른쪽 코드는 이 10운초 값이 하나로 강하게 묶여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12시 34분 56초를 저장하고 싶다면 왼쪽의 코드의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12, 34, 56이 저장되겠죠. 이렇게 저장되니까. 근데 오른쪽 코드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참조 변수를 써서 이 저장 공간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참조 변수 t가 가리키는 객체의 hour 여기 12가 저장되고요. 참조 변수 t가 가리키는 객체의 minute 여기 34. t가 가리키는 객체의 변수 second에 56을 저장하면 여기 56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이 왼쪽 코드나 이 오른쪽 코드가 서로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비객체지향적인 코드고 이 오른쪽 코드는 객체지향적인 코드입니다. 이 두 코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자바와 같은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이 오른쪽 코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서로 관련된 값들을 이제 강하게 묶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코드가 덜 복잡해지고 유지보수하기 편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